자, 7장에서는 메소드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제목과 같이 메소드 자세히 들여다보기. 자, 클래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게 되면은 우선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는 금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갖고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 조작하는 것, 그것은 메소드에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클래스에는 여러 개의 메소드들이 존재를 해요. 굉장히 어떤 개는 100개 이상의 메소드를 갖고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즉,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갖고 데이터에 접근해서 내가 원하는 연산, 그리고 작업,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때 메소드는 매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메소드가 클래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소드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7장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개념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우선 트라이앵글이라는 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이 코드를 갖고 여러 개의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메인 메소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자, side1, side2 변수예요. 더블 타입의 변수. 자, 이런 방법보다는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항상 좋은 습관 0.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때 더블 타입일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숫자 이대로 두면은 이 값이 side1이라는 더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side1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모리 영역에 0.0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더블인 경우는 이 상태로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데시멀 타입일 경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구문 오류가 나와요. 왜? 0.0은 컴파일러가 더블 타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더블 타입이 요 변수 데시멀 타입으로 값을 저장하라고 하니까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우측 타입이 틀리게 돼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때 데시멀 타입일 경우는 지시어가 붙어야 돼요. 끝에 m이라고 붙이면은 m이라고 쓰는 순간 이 0.0은 더블 타입이 아니라 데시멀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시멀 타입이 값이 side1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오게 되면은 더블 타입 뒤에 지시어가 안 붙는 숫자. 자, 두 번째 0.0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자,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여기에 메인 메소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포테너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 과정들을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사용자한테 side1 값을 입력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입력받으면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면 그 숫자 문자로 입력된 숫자 그걸 더블 타입으로 바꿉니다. 더블 타입으로 바꿔서 side1이라는 변수에 기존에 0.0이 있던 것을 여기서 입력받은 문자를 데시멀로 바꾼 값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은 뭐라는 거냐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두 개의 길이를 바탕으로 측면, 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한쪽 면을 먼저 입력을 받았습니다. 입력을 받고 이게 우선 양의 숫자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 조건시 참이면 파일 바디 안으로 들어가서 명령문들이 수행되겠죠.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side1 앞에서 입력받은 이 side1이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표현식이 거짓이 돼서 파일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겠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입력받은 게 참이 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변 입력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받은 문자를 더블 타입으로 파싱한 다음 더블 값으로 된 그 결과를 사이드 2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 18번째 줄로 가서 여기서 하이포테너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요. 자, 지금 블록으로 되어 있죠? 이 블록이 호출자입니다. H부터 시작해서 괄호가 닿는 이 부분.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이 호출자입니다. 누구를 호출하느냐? 하이포테너스. 요거를 호출합니다. 얘는 P호출자. 그리고 호출자에서 이쪽 사이드 1, 사이드 2 인수입니다. 인수. 이 인수의 값은 호출된 메소드의 매개 변수 각각 할당할 겁니다. 이름은 사이드 1, 사이드 1 똑같지만 메모리가 틀려요. 사이드 1, 요거 사이드 2 이것은 7번째 줄, 8번째 줄에서 만든 메모리. 여기 있는 사이드 1, 사이드 2는 매개 변수, 즉 지역 변수입니다. 현재 이 블록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메모리. 메모리가 틀리기 때문에 앞에 사이드 1에 있는 값을 읽어서 사이드 1, 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는 거죠. 사이드 2에 있는 값을 읽어서 이 매개 변수에 할당하는 겁니다. 그럼 제어권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자, 여기서 여기에 스퀘어트, POW 요 메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각각 점이 있어요. 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 점과 같은 멤버 접근 연산자 이걸 썼죠. 그 당시에는 요 멤버 접근 연산자의 앞쪽에는 뭐가 있었죠? 참조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객체 속에 멤버들 가운데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특정 메소드를 호출해 오는 방법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다르게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메스라는 게 뭘까요? 이 메스라는 것은 클래스입니다.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라이브러리들 가운데 메소드입니다. 메소드가 아니라 클래스예요. 메스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에는 수학 연산에 관계되는 메소드들이 멤버로서 존재를 해요. 멤버로서 존재. 클래스예요. 자,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지만 멤버 접근 연산자의 앞부분은 참조 변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자, 클래스 이름으로 멤버 접근 연산자,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스퀘어트, 그리고 POW를 호출했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를 호출한 것. 이 메소드들은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스태틱 메소드. 즉, 스태틱 메소드 뭐라고 했죠? 객체를 만들기 전에 클래스를 정의하는 단계에서 메모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태틱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들끼리만 호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태틱 인스턴스 변수와 스태틱 프로퍼티들만 접근할 수 있어요. 즉,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는 멤버들만 끼리끼리 접근할 수 있고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해야 돼요. 자, .NET 프레임워크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메스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스퀘어트 그리고 POW를 호출한 거죠. 자, 사이드 1. 자, 괄호 1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괄호 1. 자, 이쪽 오른편 메스 클래스에 있는 스태틱 메소드 POW를 호출합니다. 사이드 1을 첫 번째 인수로 삼고 2를 인수로 받았어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 사이드 1의 제곱승을 의미합니다. 사이드 1의 제곱. 자, 삼각방정식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는 한쪽 변의 길이의 제곱, 또 다른 변의 길이의 제곱. 그거를 둘이 서로 합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운 것.
그게 바로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 계산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똑같이 표현한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합니다. POW는 제곱을 얘기를 해요. 만약에 3을 의미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드 1의 3제곱승. 4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이드 1의 4제곱. 그것이 POW 메소드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곱을 했습니다. 또 다른 변, 매개변수로 갖고 온 또 다른 변의 길이, 거기에 제곱. 즉, 사이드 1의 제곱 더하기 사이드 2의 제곱. 그것을 합한 표현식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스퀘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스퀘어트도 마찬가지로 매스 클래스 이름으로 얘를 호출했어요. 참조 변수 이름으로 메소드를 호출한 게 아니라 클래스 이름으로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퀘어트는 POW와 마찬가지로 스태틱 메소드가 되겠죠. 자, 그 결과, 자, 한 변의 길이 제곱, 또 다른 변의 길이 제곱, 그걸 더한 결과, 그 결과를 루트를 씌운 것, 그거를 리턴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참고로 매스 클래스에 있는 모든 스태틱 메소드들은 인수를 더블 타입으로 받습니다. 인수를 더블 타입으로 받아요. 이렇게 정수를 입력받은 것 더블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됩니다. 인수들은 모두 더블 타입. 그리고 그 결과도 더블 타입. 스퀘어트의 결과 뭐라고 할까요? 더블 타입입니다. 이 표현식의 결과는 더블 타입. 그거를 리턴해 주는 거죠. 리턴. 자, 그럼 다시 하이퍼터너스 메소드로 호출합니다. 호출자 이 블럭 안에 제어권이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과 더블값을 리턴을 해요. 이 계산된 더블값 얼마가 될까요? 뭐 얼마가 되겠죠. 그 더블값이 지금 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호출자 위치 그대로 옵니다. 즉 여기서 계산된 리턴된 더블값은 이 블럭으로 쌓여져 있는 이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문자열 보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숫자의 값을 더블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결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 입력값을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다음번 입력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입력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값이면 이 표현식 거짓돼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 F5. 자, 사이드 1. 요 메시지는 여기서 10번째 줄에서 나온 겁니다. 자, 3.0을 입력을 합니다. 엔터. 그러면은 엔터 치는 순간에 13번째 줄에 요 표현식의 평가를 합니다. 양의수이기 때문에 참이 돼서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사이드 2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자, 입력을 합니다. 4.0을 입력을 해요. 엔터. 자, 오라는 값이 이 하이퍼터너스로 갔다가 결과돼서 루트 씌우고 리턴돼서 더블 값이 요 위치에 들어옵니다. 그 위치의 값을 5라고 화면에 출력을 한 겁니다. 결과. 그 다음에 또 입력을 하라고 합니다. 또 입력. 자, 이번에는 20.0. 또 4를 입력합니다. 물론 4라고 입력하더라도 얘는 더블 값으로 바꿔서 사이드 2에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엔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째 줄에 메시지가 나오네요. 엔터 사이드 1 네거티브 2 퀴트. 이게 나왔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어디로 갈까요? 13번째 줄에 헤드로 갑니다. 이 표현식으로 가요. 그리고 거짓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들 호출자와 피호출자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7장에서 표현식 바디 메소드가 나옵니다. 자, 단어 잘 살펴보세요. 표현식 바디 메소드. 자, 끝에 있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표현식 바디에서 바디. 바디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 메소드에 있는 바디를 의미합니다. 표현식은 뭘까요? 표현식 바디 메소드에서 표현식은 바디를 표현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보면은 바디가 있는 메소드를 표현식 하나로 바꿔진 메소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메소드. 자, 이전에 배웠던 거죠. 메소드의 구성요소, 식별자, 메소드의 이름, 그리고 괄호에 있는 메소드의 헤드. 이 헤드에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더블 타입, 메소드예요. 자,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메소드의 바디를 보게 되면 명령문 하나예요. 명령문 하나. 즉, 명령문의 단위는 뭐라고 했죠? 세마이콜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마이콜론 하나예요. 자, 세마이콜론이 하나만 갖고 있는 메소드를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는 방법. 표현식 바디 메소드에서 바디를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바디가 없는 메소드. 바디가 없는 메소드. 그럼 오류가 나오죠. 이걸 표현식 바디로 바꿉니다. 바꾸는 방법은 화살표. 화살표하고 표현식이라고 했죠. 표현식 바디 메소드에서 표현식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명령문 없이. 자, 이렇게 만들어진 메소드. 표현식 바디 메소드. 표현식은 이거. 바디는 바디가 없다라는 뜻. 메소드 그대로 유지하면서. 메소드와 똑같습니다. 메소드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 표현식의 결과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리턴이라는 키워드가 없다라고 해도 이 표현식의 결과를 리턴하는 것. 자, 두 개 모두 메소드입니다. 이전에서 얘기했던 거와 지금 얘기했던 거. 차이점은 뭘까요? 이전과 지금. 별로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 메소드인 경우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에 걸쳐서 코딩을 했어요. 근데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딱 두 줄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줄에. 그래서 코드량을 줄이기 위해서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메소드와 표현식 바디 메소드는 똑같은 메소드입니다. 다만 일반 메소드에서 명령문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표현식 바디 메소드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유는 코드량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똑같습니다. 9.0, 4.0 결과. 똑같죠? -1 나가는 것.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표현식 바디 메소드를 쓰는 이유는 코딩량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스태틱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클래스는, 여기 트라이앵글과 같이 일반 클래스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메모리에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올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즉,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하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그리고 이것을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를 만드는 거죠. 참조 변수.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만 메모리상에 이 객체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를 정의하는 단계에서는 절대 이 멤버들은 메모리상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단지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해줄 뿐이죠. 자, 트라이앵글이라는 클래스는 이러한 스펙을 갖고 있다. 따라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만들 때 이와 같은 스펙에 따라서 메모리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이유는. 그런데
스태틱이라고 키워드가 붙어져 있는 이 두 개.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 즉 이렇게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 즉 컴파일러한테 클래스의 스펙을 알려주는 그 단계에서 바로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즉 여기에 스태틱이라고 두 개가 붙었죠. 즉 클래스를 선언하는 이 순간에 쪽 빨아갖고 메모리를 만듭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메소드 스태틱이기 때문에 쪽 빨아갖고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죠. 메모리에 올라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각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매스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스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클래스 이름으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즉각 사용할 수 있는 것. 스태틱 메소드예요. 스태틱 메소드. 자, 여기서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는 즉각 메모리상에 올라가서 컴파일러가 이 메인 메소드를 기점으로 해서 제어권이 시작될 겁니다.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이퍼토너스를 호출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메소드 만약 스태틱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류가 생깁니다. 자, 어딘지 이 메소드가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요 메인 메소드는 즉각 메모리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반면에 하이퍼토너스라는 메소드는 일반 메소드예요. 즉 객체가 만들어져야만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근데 아직 객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메모리상에 있는 메인만 갖고 제어권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얘를 못 찾겠다고 구문 오류가 발생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객체를 만들지 않아도 쓸 수 있게끔 하이퍼토너스도 스태틱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메소드가 메모리에 올라가서 메모리에 있는 하이퍼토너스 얘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스태틱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 즉 컴파일러에게 클래스의 스펙을 알려주는 이 순간에 쪽 빼갖고 뽑아갖고 메모리상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사용?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 이름과 점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 호출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즉각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스태틱은 선언된 순간에 쪽 빨아갖고 메모리상에 올라가기 때문에 스태틱끼리들만 서로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스태틱끼리만 스태틱 메소드가 메인이라는 스태틱 메소드가 또 다른 스태틱 메소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만약에 트라이앵글 클래스 내에 인스탄스 변수 또는 프로퍼티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인스탄스 변수와 프로퍼티 모두 쪽 빨아갖고 메모리상에 올라갑니다. 즉각 접근할 수 있죠. 즉각 사용할 수가 있는 단계가 됩니다.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자, 또 하나 스태틱 멤버들은 지들끼리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메소드 스태틱, 하이퍼토너스 스태틱 지들끼리만 호출할 수 있어요. 호출 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이 하이퍼토너스에서 만약에 이게 스태틱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가 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태틱 메소드들만 접근할 수 있죠. 누구를? 스태틱 인스탄스 변수와 스태틱 프로퍼티를. 결국에는 뭐냐? 스태틱이라고 정의 키워드가 붙어져 있는 메소드, 프로퍼티, 인스탄스 변수, 즉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들, 스태틱이라고 붙여져 있는 모든 멤버들은 지들끼리만 접근할 수 있고 호출할 수 있고 값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끼리끼리만 할 수 있는 거죠. 끼리끼리만. 자, 이 정도만 하고
나중에 스태틱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가 여기 또 하나가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 얘기가 있어요.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즉, 멤버 접근 연사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 메소드는 참조 변수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퀘어트, POW 이와 같은 스태틱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이포테너스 얘도 스태틱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붙여야 돼요. 자, 볼까요? 클래스 이름으로 요 하이포테너스 얘를 호출해야 됩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하이포테너스 얘 스태틱 메소드예요. 따라서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메인 메소드와 하이포테너스 메소드 같은 클래스에 있는 구성 멤버입니다. 끼리끼리예요. 따라서 끼리끼리는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메소드, 나와 똑같은 멤버인 하이포테너스를 호출하는구나. 그럼 굳이 트라이앵글을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원칙은 붙여야 된다. 스태틱 메소드로 호출할 때는 조금 전에 했던 것 마냥 얘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가 소속된 클래스, 그거를 멤버 접근 연산자를 기준으로 위치를 시켜야 되는 것. 자, 이 정도만 스태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 트라이앵글 클래스가 있어요. 만약 이게 멤버 한정사,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퍼블릭이 돼버립니다. 퍼블릭. 그리고 여기에 메인, 요 퍼블릭 멤버들, 이걸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클래스 앞에 선언된 멤버 한정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없으면 뭐라고 했죠? 퍼블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도 퍼블릭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이포테너스 얘도 퍼블릭이 되는 겁니다. 퍼블릭.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첫 번째 예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예요. 두 번째 예제는 좀 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자, 스피어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것은 구의 최적을 구하는 겁니다. 자, 풍선 있죠? 풍선의 내부 최적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앱입니다. 자, 조금 전에 삼각형 빗변을 계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스태틱이면서 퍼블릭이네요. 그 아래 스피어 볼륨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스태틱이네요. 즉, 클래스가 선언된 이 순간에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서 사용할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사용자가 반경을 집어넣습니다. 그 반경 읽어서 더블 값으로 바꿔요. 그것을 레디어스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레디어스를 갖고 스피어 볼륨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자, 블럭 여기에 설정을 했죠. 자, 이 블럭이 호출자입니다. 자, 블럭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피호출자, 스피어 볼륨 얘를 호출합니다. 그걸 입력된 레디어스 인수입니다. 얘는 인수. 메모리 어디에 만들어놨나요? 8번째 만들어진 메모리에서 저장된 인수입니다. 여기는 매개 변수, 지역 변수예요. 그럼 메모리를 만들겠죠? 그 메모리에 레디어스 인수로 보내는 값을 읽어옵니다. 그러면 그 인수를 갖고 계산을 해요. 자, 3제곱근을 하네요. 9의 반지름, 거기에 3제곱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된 편식과 그리고 파이라는 게 있네. 자, 여기서 봅시다. 파이 뭐죠? 프로퍼티입니다. 왜 프로퍼티일까요? 얘가 메소드였으면 분명히 괄호가 있었을 겁니다. 인수를 받는. 근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프로퍼티. POW는 메소드. 왜? 헤드가 있잖아요. 인수를 포함할 수 있는 헤드가 있습니다. 따라서 POW는 메소드. 괄호가 없는, 헤드가 없는 이것은 프로퍼티입니다. 자, 이것 또한 메스 클래스에 있는 멤버입니다. 어떤 멤버? 프로퍼티. 어떤 프로퍼티?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태틱 프로퍼티입니다.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해서 호출된 멤버. 이것은 스태틱 프로퍼티입니다. 자, 메스라는 클래스 내에 PI라는 프로퍼티가 정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I는 더블 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블 값. 즉 3.14, 159, 2523 이와 같은 무리수를 갖고 있는 숫자를 갖고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9의 최적을 구하는 식 R의 3승 곱하기 파이 그리고 3분의 4 이게 9의 볼륨이 됩니다. 9의 볼륨을 계산하면 그거를 더블 값으로 리턴해요. 그 리턴된 값 이 위치에 오게 됩니다. 자, 이건 뭘까요? F는 부동 소수점으로 즉 소수점을 갖고 있는 숫자로 얘를 화면에 출력해라. 그런데 그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세 자리값만 출력해라. 자,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지시어예요. 부동 소수점 플로팅 그 값으로 출력을 해라. 소수점 아래는 세 자리까지만 표현해라.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반지름 3만 합니다. 엔터. 자, 113.097. 이 결과가 나왔어요.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만 화면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것. 스태틱 메소드도 있지만 스태틱 프로퍼티들도 있습니다. 스태틱 프로퍼티도 마찬가지로 클래스 이름 다음에 나와야 돼요.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거 편식 바디 메소드로 바꿔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블럭을, 바디를 없애고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표현식으로 쓰면 돼요. 리턴 없는 하나의 표현식. 자, 이렇게 표현식을 하면은 표현식 바디 메소드가 됩니다. 컨트롤 F5. 자, 3.0 엔터.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자, 이와 같은 내용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은 세 번째 예입니다. 어카운트. 자, 여기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까지 클래스 내용들을 일부 정리하는 내용들이에요. 즉, 객체를 만드는 과정. 그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 자, 어카운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멤버들이 name, age, adult. 자, 프로퍼티만 있어요. 이거는 자동 구현 프로퍼티. 얘는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정의 프로퍼티면은 이 프로퍼티에 대응되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read only, 읽기만 하는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읽기만 하기 때문에 저장은 안 됩니다. 따라서 set 접근자는 없이 get만 있는 것. 이거를 읽기 전용 프로퍼티, get만 있는 읽기 전용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어카운트 클래스에 있는 멤버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로 가볼까요? 자, 7번째 줄, new. 자, 숙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도록 하세요. 머릿속에. 자, new, 메모리를 만들어라. 1단계, 메모리를 만듭니다. 메모리. 2단계,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 여기 있는 것을 가져다가 조금 전에 만든 메모리는 어떻게 구분되어 있다고 했죠?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 영역에 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서 이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3단계, 객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생성자. 두 번째, this 참조 변수. 세 번째,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oString은 잠시 뒤에 얘기할 거예요. 자, 그대로 복사했는데 객체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this라는 참조 변수,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것. 두 번째로는 생성자. 세 번째는 toString이라는 메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즉 묵시적으로, 자동으로 이 객체 속에 멤버들을 삽입합니다. 즉 this라는 참조 변수를 만들어 집어넣고, 두 번째 생성자를 만들어 집어넣고, 그 다음에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집어넣습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메모리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멤버들 그대로 복사해 놓고, 세 번째로는 객체 속에 꼭 있어야 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집어넣습니다. 묵시적으로. 네 번째, 이 복사해 놓은 것 가운데 인스탄스 변수, 프로퍼티, 이거를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만약 디폴트 값이 없으면은, 디폴트 값이 아니라 여기 지정된 값, 이게 스트링인 경우에는 문자열, 그 다음에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값. 이런 지정된 값이 있으면은 이 지정된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없으면 디폴트 값으로. 자,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이 값이 있다. 그럼 그 선언된 값으로 프로퍼티와 인스탄스 변수를 초기화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선언된 값이 없으면은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요. 스트링인 경우에는 null, 숫자인 경우는 0, 불타입인 경우는 false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게 네 번째 단계예요. 다섯 번째 단계,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가 있었으면 그 생성자를 호출할 거고, 만약에 생성자를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없다. 그러면 컴파일러가 만든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컴파일러가 만든 이 생성자가 하는 역할은 멤버들을, 즉 인스탄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단계에서 자동으로 초기화라는 것,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한 그 이후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 생성자가 호출, 그리고 디폴트 생성자가 호출해서 또다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하는 것, 두 번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용자 정의 생성자를 만들었다. 그럼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의 인수를 바탕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된 것을 바꾸게 되겠죠. 생성자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디폴트 생성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 디폴트 생성자로 초기화된 이후에 다시 한번 디폴트 생성자에 의해서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5개 단계가 끝나게 되면 비로소 객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엔 오른쪽에 account 1, 참조 변수입니다. 오른쪽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값이 저장되는 참조 변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른쪽에 만드는 이 객체, 황소, 이것을 밧줄로 올가매는 역할을 하는 것, 참조 변수입니다. 참조 변수. 자, 그 다음에 어카운트 1, 네임을 호출합니다. 어카운트 참조 변수입니다. 밧줄을 통해서 연결된 황소로 가요. 객체로 갑니다. 이 객체 속에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동수라는 값을 입력을 받아서 값을 할당할 거예요. 그럼 이 객체 속의 name은 기존의 디폴트 값이었다가 동수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값 account 1 age입니다. age 20이라는 값으로 바꾸게 돼요. 그럼 이 객체 속에 있는 age 20이 됐습니다. name은 동수고 age는 20이 됐어요. 어디에? 이 객체 속에. 객체 속에. 자, account 1 호출합니다. 어디 있는 거? adult. adult 이 안에 있죠. 이 객체 속에 있습니다. 자, 이 안에 복사된 adult 모양, 이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 모양. read only 프로퍼티입니다. read only 프로퍼티. 자, read only 프로퍼티예요. 얘는 언제 초기화됐다고 얘기했죠? 네 번째 단계에서 디폴트 값으로 얘들이 초기화될 때 얘도 같이 초기화된 겁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이게 초기화됐을 때 값은 뭐였죠? null이었습니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null로 초기화된 거예요. 얘를 호출합니다. 어디서? 얘가. 자, 프로퍼티. 얘는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가 이와 같이 단독으로 존재하거나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위치했을 때, 즉 여기에 위치했을 때 뭐라고 했죠? 이 프로퍼티에 get으로 접근한다고 얘기했어요. get으로 접근한다. 자, get으로 접근해 볼까요? 여기로 왔습니다. 들어왔어요. age? 이게 뭐지? age 이게 뭐지? 자, 이 age는 이 객체 속에 있는 age예요. 객체 속의 값이 뭐였죠? name은 동수였고 age는 20이었어요. 20. 그 안에 있는 멤버, 또 다른 멤버, adult, 객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멤버, adult가 같은 멤버, age에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즉, 여기 있는 age는 이 객체 속에 adult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멤버, 또 다른 멤버인 age, 값이 20을 갖고 있는 age에 접근한 겁니다. 접근해서 값을 읽어와요. 값이 얼마죠? 20. 20은 18보다 크다 참입니다. 리턴해요. 이 문자열을 리턴합니다. 그거를 받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문장은, 요 표현식은 you와 adult라는 문자열로 바꿔치기가 될 겁니다.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자, 비교적 단순한 코드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코드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 여러분들이 추적 가능해야 돼요. 추적 가능해야 돼요.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앞부분 요거를 지켰네요. 자, 컨트롤 F5. 자, you와 adult 정상적으로 출력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간단한 코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것, 객체를 만드는 5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메모리를 가져오고, 두 번째, 클래스 있는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세 번째로는 객체 속에 없는 구성 요소, 멤버, 즉 this 참조 변수,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toString 메소드를 집어넣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인스턴스 변수와 프로퍼티를 모두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한다. 여기서는 age, 그리고 name, 그리고 adult. 이 세 개를 모두 초기화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생성자가 없으면은 아까 디폴트로 생성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죠. 자, 이 5단계로 만들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줄 요거를 한번 봅시다. 참조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예요. 참조 변수.
참조변수 뭐라겠죠? 오른쪽에 만들어진 이 객체의 주소를 저장한 변수입니다. 주소를 저장을 했다고 해서 참조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출력되는 결과가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객체의 주소값이 출력될까요?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볼까요? 자, 요거 2번에서 출력되는 거 컨트롤 F5. 자, 뭐가 출력됐나요? 어카운트가 출력이 됐어요. 어카운트. 자, 어카운트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기대했던 것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객체의 주소를 참조변수 어카운트 1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출력하면 참조변수의 주소, 이 객체의 주소, 그것이 출력됐으면 좋겠는데 그와 다르게 어카운트라는 문자열이 출력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 메모리를 만들고 멤버들을 복사해 놓고 세 번째 단계에서 객체 속에 없는 멤버, 즉 this 참조변수, 그리고 생성자, 그리고 마지막에 toString을 컴파일러가 만들어 객체 속에 집어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toString을 호출한 거예요. toString. 자, toString 여기 있네요. 이걸 호출했어요. 자, account 1 toString 메소드 어디 있나? 여기에 멤버들 볼까요? 멤버. toString 메소드 없어요. 없는데 호출해도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이상 없어요. 없는 메소드로 호출했는데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메모리를 만들고 복사해 놓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 없는 멤버 중에 하나인 toString 메소드를 컴파일러가 지가 알아서 만들어 객체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 객체를 접근해서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toString 메소드를 넣었을 때 결과를 한번 볼까요?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 그러면 toString 메소드,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toString 메소드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대상, 즉 객체가 되겠죠. 이 객체의 타입을 출력하는 게 toString입니다. 디폴트로 만들어진 toString. 자, 정리를 해봅시다. 다시. account 1 참조 변수예요. 밧줄에 연결된 황소를 따라갑니다. 객체예요. 객체 속에 있는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정의할 때 만들어 놓진 않았지만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삽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toString 메소드를 호출한 거예요. 여기를 지워도 묵시적으로 참조 변수가 있으면은 이 참조 변수에 딸린 객체에 toString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지금과 같이 참조 변수를 두거나 아니면 직접 호출하거나 둘 다 똑같은 결과를 내보내야 되는 거죠. 디폴트로 만들어진 toString은 이 객체의 타입을 리턴해 줍니다. 참조 변수의 값이 숫자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주소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 참조 변수에 연결된 객체, 그 객체의 toString이 호출되는 것. 이 toString 메소드가 하는 일은 현재 이 toString 메소드가 위치한 객체의 타입, 결국엔 클래스가 되겠죠. 클래스명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클래스명을 리턴해 주는 거. 자, 나는 이거 싫다. 디폴트로 만들어주는 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toString 메소드를 직접 여기다 정의해주면 돼요. 자, 이게 오버라이드는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반드시 오버라이드가 있어야 해요. 자, toString 메소드 직접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즉 묵시적으로 객체 속에 삽입한 거, 나 그게 싫다. 난 내가 만든 걸 쓰겠다. 그래서 이 클래스 내에 이렇게 toString 메소드를 직접 명시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작성했나 볼까요? 문자열로 만들었습니다. 문자열 오른쪽에 문자열 보관이네요. 문자열을 집어넣고 name, 객체 속에 있는 name, 즉 동수가 되겠죠. age, 객체 속에 있는 age, 20. 그리고 adult, 프로퍼티입니다. 객체 속에 있는 프로퍼티를 호출해요.
property. 그러면 이 age라는 값을 읽어서 U와 adult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리턴해 줍니다. 스트링으로 리턴해 줘요. 자, 결과를 볼까요? 자, 이렇게 toString이라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그럼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클래스 이름, 즉 객체의 타입이 화면에 출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명시적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컨트롤 F5. 자, 이렇게 아까는 adult였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정의한 방식대로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돼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호출한 이렇게 참조 변수만 나타냈습니다. 결과를 한번 볼까요? 컨트롤 F5. 조금 전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참조 변수를 화면에 출력하면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객체, 그 객체 속에는 toString 메소드가 호출된다. 이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이 뭐가 없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예제는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열거형이에요. 열거형. 자, 열거형.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심플합니다. 열거형. 자, 우선 여기 열거형은 이놈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이놈. 근데 이 구조를 보게 되면은 얼핏 보기에 클래스 구조와 비슷해요. 자, 이거는 우선 지워놓고 클래스 구조와 비슷합니다. 자, 클래스 구조와 비슷. 어떻게 비슷한가 볼까요? 자, 클래스라는 키워드, 이놈이라는 키워드, 클래스명 식별자입니다. 열거형의 식별자. 그리고 클래스의 body, 열거형의 body 똑같습니다. 클래스의 멤버들, 열거형의 멤버들. 다만 이 콤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다를 부분이에요. 자, 열거형은 C샵의 루트가 된, 그 기원이 된 C 언어부터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쓰고 있어요. 비안 스트록스가 C++이라는 개념을, 클래스라는 개념을 만들 때 여기 있는 열거형, 그리고 C 언어에 있었던 스트럭처, 이거를 두 개를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다. 참고로 했다는 말은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자,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식별자가 있고, 바디가 있고,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 클래스와 비슷합니다. 자, 이게 열거형으로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상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식별이 안 되면 숫자 여기 있는 것처럼 0값을 갖고 있죠. 0값으로 지정됩니다. 그린은 1, 블루는 2로 설정되어 있어요. 상수값으로 이 문자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숫자 0, 1, 2. 이 값을 레드, 그린, 블루라는 문자로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레드에 출발을 10부터 했다. 그러면 그린은 얼마가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 블루는 12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다가 중간에 바뀌었다. 중간에 10으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레드는 0. 그린은 설정된 10의 값. 블루는 11. 다음에 설정된, 그 이전에 설정된 값에 하나 더 큰 값을 이 구성 요소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용 방법을 해봅시다.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객체 만들 때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 프로그램, 만약에 이 프로그램 예를 든다면 어떻게 됐죠? 만들 때 프로그램 하고 참조값, 참조변수값, 그리고 new, 그리고 생성자. 이런 식으로 했죠. 비슷합니다. 프로그램, color, 참조변수, color에 대한 식별자, my color1.
변수명입니다. 타입이어서 컬러는 타입이고 my color와는 변수명이 돼요. 변수. 변수의 값을 할당해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거? 컬러에 있는 레드를 갖고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초기화를 해요. 지정된 값을 갖게 돼요. 자, 이 변수 화면에 출력을 해볼까요? 어떻게 출력되나? Ctrl F5. 자, 레드가 출력이 됐습니다. 즉, 레드로 초기화를 한 거를 그대로 출력했기 때문에, 레드 값으로 초기화한 것을 출력했기 때문에, 레드 그냥 그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레드.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레드 1, 그린 1. 다시 레드 0, 그린 1, 블루 2. 자,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숫자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숫자 값을 입력을 했습니다. 숫자 값. 근데 컴파일 오류가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메시지처럼 컴파일 오류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오른쪽에는 정수인데 이쪽 변수의 타입은 컬러 타입이다. 즉,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좌우측이 일치해야 되는데 얘는 정수고 얘는 컬러 타입이다. 그래서 오류가 생긴 겁니다. 참고로 C++에서는 이거 오류 안 생깁니다. 간단한 워닝 정도만 생겨요. 근데 C샵은 강력한 타입 매칭을 합니다. 강력한 타입 매칭. 즉,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수고 얘는 컬러 타입이고.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수를 컬러 타입으로 변환을 하라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정수 타입을 컬러 타입으로 바꿔라. 그럼 컬러 타입을 바뀌었죠. 그거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이 출력 결과를 한번 볼까요? Ctrl F5. 컬러 2. 숫자 2가 들어간 이 my color 2. 물론 2가 들어가기 전에 컬러 타입으로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했습니다. 따라서 컬러 2는 0, 1, 2. 즉 블루에 해당되는 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블루. 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명시.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은 명시적인 게 기본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객체를 만들 때와 같이 없는 부분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준다.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는 건 묵시적입니다. 물론 좋은 표현으로는 자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집어넣어준다.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집어넣어준다. 컴파일러가 묵시적으로 숫자 2라는 타입을 변환해준다. 묵시적인 건 프로그램에서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명시적으로 해야 돼요. 타입 변환. 객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스의 생성자, 그리고 toString 있어야 되겠죠. 명시적으로. 묵시적인 건 나중에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출력 결과, 아까 블루가 출력이 됐죠. 이 부분에. 이거를 숫자값, 즉 블루가 갖고 있는 이 2라는 값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적인 타입 변환, 즉 정수형으로 바꿔라. 명시적인 타입 변환을 해주면 아까는 블루였다가 지금은 숫자 2가 됩니다. 숫자 2. 이게 열거형입니다. 자, 열거형을 사용하는 이 선언하는 부분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즉 멤버로서 존재를 해야 돼요. 멤버.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요 클래스 열거형 선언이 클래스 밖에 선언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열거형이 특정 메인 메소드, 즉 지역 변수처럼 이 메소드 안에서 선언되는 거, 이것도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클래스 멤버로서 열거형을 정의해야 된다는 것. 클래스의 멤버로서 열거형을 정의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세요. 다른 쪽에 있으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7장 메소드 뒷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